안녕하세요. 경기 성남시에 사는 28세 이수민입니다. 저는 성남시의 한 회사에서 평범한 직장인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회사 일에 치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요즘은 마음이 무겁고 생각이 많아지는 시간이 잦습니다. 저희 아빠가 오래된 도시락통을 사용하며 가족을 위해 일하던 기억이 자꾸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아빠는 낡고 빛바랜 도시락통을 늘 손에서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 도시락통엔 아빠의 헌신과 사랑이 깃들어 있었지만 저는 그런 아빠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채 무심히 지나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빠가 병원에 입원하신 이후 더 이상 도시락통을 쓰지 못하시게 되면서 저는 뜻밖의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도시락통 안에 아빠가 적어둔 가족을 위해 다짐한 작은 쪽지가 들어있었던 겁니다. 오늘은 그 오래된 도시락통에 담긴 아빠의 헌신과 제가 깨닫게 된 소중한 가치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저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따뜻한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릴게요. 저희 가족과 도시락통에 얽힌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가족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성남시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저희 가족은 아빠, 엄마, 그리고 저까지 세 식구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아빠는 오랫동안 지역의 작은 공장에서 일하셨고 엄마는 동네에서 미용실을 운영하셨어요. 저희 가족은 부유하지 않았지만 행복하고 단란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어린 시절 아빠는 매일 아침 6시에 도시락통을 챙겨 일터로 향하셨어요. 도시락통은 은색 스테인리스 재질로 오래되어 빛바랜 상태였지만 아빠는 절대 새 것으로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그 도시락통엔 아빠의 정성과 엄마의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는 항상 너희 아빠는 새 도시락통보다 정이 더 중요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며 아빠의 소박함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아빠는 그 도시락통을 소중히 여겼고 저는 그런 아빠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채 왜 저렇게 낡은 걸 계속 쓰세요? 라며 투덜대곤 했습니다. 그 시절 저희는 소소한 일에도 웃고 울던 가족이었습니다. 주말이면 아빠는 저를 데리고 근처의 공원으로 나가 배드민턴을 치거나 돗자리를 펴고 소풍을 즐기곤 했습니다. 엄마는 그 사이 맛있는 간식을 준비해 손수 싸주셨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평범하고 소박했던 행복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장에서 일이 많아지면서 아빠는 주말에도 출근하셨고 엄마 역시 미용실 운영으로 바빠지면서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제가 고등학생이 되면서는 학업과 친구들과의 관계에 몰두하다 보니 가족들과의 시간은 더욱 드물어졌습니다. 특히 저는 아빠가 매일 가지고 다니시는 낡은 도시락통에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아빠의 도시락통은 저에게 점점 익숙한 풍경이 되어 무심히 지나치기만 했습니다. 그 무렵부터 가족들 간의 작은 오해와 거리가 생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아빠는 여전히 가족을 위해 열심히 일하셨지만 저는 아빠의 노력을 당연하게 여기며 그렇게 고생하지 말고 좀 쉬세요 같은 말 한마디조차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저희 가족은 바쁜 일상에 치여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균열이 점차 커지며 저희 가족의 관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월요일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집 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습니다. 엄마가 울면서 전화를 받고 계셨고 저는 급히 상황을 물었습니다. 엄마는 떨리는 목소리로 내 아빠가 공장에서 쓰러지셨다더라. 지금 병원에 계셔라고 말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얼른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에 도착했을 때 아빠는 침대에 누워 계셨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과로로 인해 쓰러졌다고 하시며 며칠간 안정이 필요합니다. 당분간 무리하지 않도록 하세요 라고 조언하셨습니다. 그날 밤 엄마와 병실에서 아빠를 지켜보며 이런저런 생각에 빠졌습니다. 아빠가 쓰러졌다는 사실 자체도 충격이었지만 그동안 제가 아빠의 노고를 얼마나 당연시하며 살았는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빠의 병실 옆에 놓여있던 가방을 정리하던 중 익숙한 도시락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병원에서도 도시락을 챙기셨다는 게 놀라웠지만 그 순간 제 마음을 더욱 요동치게 한 것은 도시락통 안에 있는 작은 쪽지였습니다. 쪽지에는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가족이 웃는 얼굴을 볼 수 있다면 매일 같은 하루라도 행복하자. 이 도시락이 나의 다짐이다. 그 글을 읽는 순간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무심히 여겼던 낡은 도시락통이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아빠의 삶의 철학과 가족에 대한 사랑을 담은 상징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겁니다. 그날 밤 엄마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엄마는 깊은 한숨을 쉬며 너희 아빠는 항상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야. 아빠가 너 공부 잘하고 엄마가 미용실 잘 되게 하려고 얼마나 애쓰셨는지 너도 알지 않니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런데 왜 전 몰랐을까요? 아빠가 이렇게까지 고생하셨는데라고 답했습니다. 병실에서 아빠가 깨어나셨을 때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아빠 왜 그렇게 무리하셨어요? 아빠가 쓰러지시면 우리 어떡하라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빠는 미소를 지으며 괜찮다. 나는 늘 괜찮아. 너희만 잘 있으면 그걸로 됐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희생을 당연하게 받아들였는지, 그리고 그로 인해 아빠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 사건은 저희 가족이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지만 동시에 저를 가장 괴롭게 만들었던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아빠가 태어난 이후에도 가족들 사이에는 이전과 다른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아빠는 여전히 가족을 걱정하며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하려고 하셨지만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기에 엄마와 저는 그걸 말리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당분간 쉬세요. 공장도 이해하실 거예요 라고 엄마가 간곡히 부탁했지만 아빠는 내가 멈추면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겠냐며 완강히 거절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저와 엄마 사이에도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엄마는 저에게 수민아, 내가 아빠 좀 설득해봐. 나도 더는 못 말리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아빠께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똑같았습니다. 괜찮다. 내 걱정할 일 아니다.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 후 집에 들어갔을 때 엄마가 화가 난 얼굴로 방에서 나와 말했습니다. 수민아, 너도 이제 직장인이니 아빠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좀 이해해봐. 그런데 내가 아빠한테 뭐 하나 제대로 도와드린 적 있니라고 하셨습니다.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엄마의 말에 저도 모르게 큰 소리를 냈습니다. 엄마, 제가 도대체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빠가 늘 괜찮다고만 하시는데. 엄마와의 말다툼은 그렇게 끝났지만 제 안에는 죄책감과 답답함이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며칠 뒤 아빠가 공장에서 또다시 일을 무리해서 하신 뒤 피곤한 얼굴로 돌아오셨습니다. 엄마는 아빠를 보자마자 참았던 감정을 터뜨렸습니다. 당신 이렇게 살다가 정말 큰일 날 거야. 당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가족도 좀 생각해줘야지라고 말했습니다. 아빠는 피곤한 기색으로 내가 이렇게 사는 이유가 다 가족 때문이야. 내가 멈추면 누가 이 집을 책임질 건데 라고 답했습니다. 두 분의 언쟁은 끝이 없었고 저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아빠가 건강검진을 받고 온 날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제는 진짜로 무리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심각한 결과가 올 수 있습니다 라고 경고하셨음에도 아빠는 그날도 도시락통을 들고 공장으로 향하려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저는 결국 울음을 터뜨리며 소리쳤습니다. 아빠, 왜 이렇게 고집만 부리세요? 저희도 이제 아빠를 도와드릴 수 있어요. 아빠만 고생하시면 안 된다고요. 아빠는 잠시 멈추더니 고개를 숙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수민아, 난 내가 더 좋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서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뿐이라서. 그 순간 저는 아빠가 왜 그렇게까지 자신을 희생해왔는지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아빠의 고집 뒤에는 가족을 위한 희생과 사랑이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아빠가 병원에서 퇴원한 지 몇 달이 지났습니다. 지금은 다행히 건강을 많이 회복하셨고 예전처럼 무리하게 일하지 않고 집에서 쉬고 계십니다. 그동안 저와 엄마는 아빠에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주말마다 아빠를 위해 직접 도시락을 싸드렸습니다. 도시락통은 여전히 아빠가 쓰시던 그 낡은 통을 사용했습니다. 한 번은 새 도시락통을 사서 드렸는데 아빠는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통이 내 인생의 증거 같은 거야. 내가 살아온 날들과 땀이 여기 다 배어있지. 이걸로 충분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빠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낡고 평범해 보이는 그 도시락통이 아빠에게는 삶의 원동력이자 가족을 위한 사랑의 상징이었던 겁니다. 저 역시 아빠를 닮아가고 싶다는 마음에 주말마다 아빠를 위한 도시락을 준비합니다. 도시락을 준비하며 아빠가 그동안 느꼈을 감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음식이 우리 가족에게 얼마나 소중한 의미를 줄까 생각하며 도시락통을 조심히 닫고 음식을 정성껏 담습니다. 엄마도 변했습니다. 아빠에게 그동안 당신 혼자 너무 애썼어. 앞으로는 나도 더 잘할게라며 따뜻한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아빠는 미소를 지으며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우리 앞으로도 잘 살아보자고 하셨습니다. 저희 가족은 이제 조금씩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저와 아빠는 매주 동네 공원에 가서 산책도 하고 가끔은 돗자리를 펴고 옛날처럼 소풍을 즐깁니다.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으로 다가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저는 가족의 사랑과 희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무심히 지나쳤던 작은 것들 속에 큰 의미가 숨겨져 있을 수 있다는 사실도 배웠습니다. 여러분은 가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저와 같은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따뜻한 격려와 공감의 말도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